108계단 108계단에 적혀있는 스님 법문만 설명문학 출판된 직위 범인스님의 생활법문 볼까요? 1700년 전통의 문화공간. 1700년? 그럼 이게 4세기에 지어졌나? 4세기?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게 4세기? 5세기? 그런 거 아닌가? 일단 한번 올라갔다 보자. 정신일도 하사불상. 앞으로 낙동강도 보이고. 이상으로 모고당 서로 대선사 19주년 추모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대비께서 개장하신 후 신도님들은 구직 차례로 참배하시겠습니다. 해피님은 26일날 이거 춥다. 내한테 들어온 분인데. 영산홍? 연산홍 아닌가? 연산홍, 영산홍이 아니고.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영산홍. 아니면 둘 다 있는 건가?
네. 운수사. 이 정도 구경을 하고. 길을 재촉하기로 하죠. 스피커에는 멀리서부터 들려요. 왜요? 어우. 그러니까 내가 확인해 달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잖아. 아. 어디로 이리 가면 되겠죠. 근데 칼매길이 맞겠죠. 어차피 그래 운수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루lum비니 동상. 예, 갈매길 표식이 띠가 붙어 있네요. 역시 근데 갈매길이라고 안 지나가네. 붙어 있네요, 갈매길. 이쪽은 아니고 이쪽일까. 갈매길. 그래, 아까 하던 얘기, 원래 뭘 주제로 하려고 했던지는 모르겠지만, 제 얘기니까 일단. 그래, 그렇게, 2003년 9월부로 제가 서울 본사로, 그것도 기획관리팀.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도 뭐 채권 관리, 여신 관리,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채권 관리, 여신 관리라고 하죠. 그런 단어조차도 좀 생소했었거든요. 어차피 공돌이였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 갑자기 그렇게 이제 벌령을 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갔죠. 그래 뭐 이제 올라가면서 또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서 본사 직원들은 상당히 좀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본사에 그 전산을 담당할 수 있는 전산 쪽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산 담당이라는 게 뭐 크게 대단한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들 뭐 컴퓨터가 약간 이상하다 했을 때 바로바로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아예 없다 보니까 본사 직원들은 상당히 좋아했어요, 제가 올라가는 걸. 그래 일단 올라갔는데, 그래 이제 제가 올라가면서 이제 좀 다짐을 했던 게 있었죠. 아유 그래 일단 이왕 이렇게 서울 왔는데 일단 좀 승질 좀 죽이고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성질을 좀 죽이고 살았어요. 한 4, 5개월 성질을 좀 죽이고 살았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한 4, 5개월 갔나? 아마 그쵸,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아마 1월쯤이었을 겁니다. 2004년도 1월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집이 이제 그 화곡동이었다 보니까 아마 그 화곡동에서 공덕역까지 그 당시 기억이 아마 한 30분 조금 더 걸렸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뭐 집에 뭐 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아마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12시부터 1시까지죠.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12시에 나가가지고 지하철 타고 갔다가 갖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은 딱 맞겠다 싶었죠. 그렇게 이제
나갔다가 그래 들고 들어오다가 그때 아마 기억에 머리를 안 깎아가지고 머리가 약간 좀 덥수룩한 상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 여기가 갈매길입니까? 네? 갈매길이요. 요 들어가면 저쪽에 기강 터널이 있는데 예. 이리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백양산 웰빙숲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매길 표시는 없네요. 그런데 그래. 근데, 갈매길은 그냥 여기 따라서 가는 길이네요. 일단 뭐 그래. 갈매길을 따라서 가는 게, 그러니까, 여기 운수사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데, 잠깐 볼까요? 운수사는 우리 고장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사찰로 기록에 의하면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조선 현종 1년에 중건하였다. 창건 연대는 임진왜란 훨씬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연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일설에는 가락시대에 창건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절 주변에 출토된 분청사기나 기와장조학 등을 보면 조선 초기의 것으로 판명되고, 또한 석축이나 건축 양식도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아 현재로서는 그 연대를 정확히 측정할 길이 없다. 1740년 편찬된 동네 부르조에 보면 운수사 초명 신수함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신수함이라고 부르던 남자가 운수사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운수사 창건에 관한 전설에 의하면 이 절적 경내에 있는 약수터에서 안개가 피어올라 구름이 되는 것을 보고 운수사로 했다고 하며, 절 입구의 두꺼비 바위에 얽힌 전설 등 많은 이야기가 들어온다. 사상 8경에 운수모종이라는 글귀가 나오는데, 옛날 운수사의 저녁 종소리가 지역 주민의 마음에 잔잔한 안식을 주는 정신적 상징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여기가 뭐 웰빙숲이긴 한데 갈매길은 여기입니다. 보면 현위치, 운수사 현위치, 주례전까지. 그래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머리가 좀 덥수룩해서 이제 이왕 온 김에 그냥 나온 김에 머리나 좀 깎고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머리를 깎고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죠. 그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꼭 그 회사 다니면서 보면 중간 간부 중에 저 부하 직원을 어떻게 하면 저걸 한번 갈고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 당시에 그 과장이었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성은 임씨였을 겁니다. 키도 자그마하고 하여튼 좀 딱 얼굴을 봤을 때 약간 좀 뭐라고 합니까, 경상도 말로 용신도 많게 생긴 그런 좀 얼굴이었죠. 그래 이제 아마 그래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아니까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걸 어떻게 하면 갈고 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잠깐 집에 가지러 나왔다가 바로 들어갔으면 그래 뭐 문제가 안 됐을 건데, 이제 머리 깎고 들어가다 보니까 한 30-40분 정도 더 늦었죠. 그래 갔더니 이제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이제 따지기 시작하죠. 어디 갔다 왔냐고, 왜 저기 점심시간 지났는데 왜 이제 들어오냐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기 시작한. 그래서 제가 뭐 얘기를 했죠. 그래 저기 잠깐 집에 뭐 가지러 갈 게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머리가 좀 덥수룩해서 머리 좀 깎고 오느라고 좀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래,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면 그냥, 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뭐, 좋게 타이르고 그냥 끝을 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확하게 설교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 제가, 처음에는 좀 참고 계속 듣고 있다가, 주저리, 막, 이제, 훈기랍시고 막 하는 게,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라이씨, 한바탕 해버렸죠, 그냥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뭐, 서울에서의 생활도 이제, 직장 생활도 이제, 만만치 않게 이제 돌아갔죠. 그래, 아무튼, 다시 이제 좀 어그러지기 시작했죠, 이제 그때부터 또. 에이씨, 그래, 이제, 올라갔을 때 그 마음, 다짐,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또 이제, 뭐, 힘들다고 할 건 아닌데, 위 사람들하고 조금씩 이제 또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 제가, 그래도 뭐, 좀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일들도 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제가 열심히 이 사람들하고 집요하게 싸운 덕에 직원들이 혜택을 본 부분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었죠. 그래, 아무튼 그렇게 시작이 된 서울생활, 또 뭐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서울생활 자체가 저하고는 안 맞았어요. 제가 뭐 그제 태어나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기는 마산에서 보내고, 또 대학은 진주로 갔다고, 또 복무는 서울에서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서울 생활이 깝깝했었죠. 깝깝한 서울 생활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잊게 해준 게, 뭐, 술, 다음에 책, 2개 정도였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뭐, 그게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도 제 스스로가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뭔가 어디 예를 들면 동호회에 가입을 하거나 이런 것 자체를 거의 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서울에 올라가서도 4년 있으면서 제가 스스로 새롭게 사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뭐 이게 물론 자랑도 아니고 뭐도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항상 4년 동안에 제 생활 방식은 집, 회사, 술, 집, 회사, 술, 거의 이 패턴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주말에 뭐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그런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어떤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뭐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뭐 직장 사람들하고 가거나 뭐 그런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랬었겠죠. 거기다가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저는 처음에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특히 뭐 지옥철 그거는 이제 뭐 다 하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거의 뛰다시피 다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내리면 그냥 아주 뛴다는 건 아니고 종종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좀 걸어 다니고. 제가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했죠. 아니 뭐 출근 시간이 늦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시험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인데 왜 저렇게 급하게 다닐까. 처음에 의아했는데 몇 개월 지나면서 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이건 물론 제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판단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뭐 어쨌든 땅덩이가 좁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덩이가 좁은데 그 와중에 또 수도권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55%가 수도권에 밀집대가 있죠. 그때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죠. 절반 가까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으니까.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완벽하게 체화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뭡니까? 연구에 의해서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에, 더 좁은 땅덩어리에 또 더 엄청나게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아마 자연스럽게 경쟁의식이 발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옆에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쟤보다는 뭘 하더라도 조금은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그런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게 맞을 거예요. 그냥 전혀 인간미가 안 느껴졌죠. 인간미가. 그리고 또 이제 술을 마실 때 얘기를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말단 직원들끼리 그냥 직원하고 대리 정도급에서 그냥 한 두세 명이서 그냥 의기투합 해가지고 한잔하자 하는 거야. n분의 1로 하든 각출을 해서 하든 아니면 그냥 자주 모이는, 만약에 인원들이면 한 번은 내가 내고 다음번엔 네가 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팀장급 좀 되는 사람이, 물론 이제 이거는 정식적인 어떤 팀 회식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들하고 몇 명이서 그냥 오늘 저녁에 그냥 소주나 한잔 할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서너 명 가면, 지금은 좀 많이 비싸겠습니다만 한 20년 전이니까 그냥 한 서너 명 가가지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 한 5, 6만 원 정도? 한 서너 명이서 한 5, 6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이니까, 팀장이니까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냥 팀장이 그냥 한 번씩 그렇게 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는 법이 없더라고요. 저기 맞나? 옷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안 들어가면 옷이 들어간다. 한마디로 잠깐만. 뭐죠? 가만, 어디로 가야지?
갈매길. 나는 보통 10시 반에서 11시 사이로 항시 예약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보면 내가 씨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야, 어디야? 아니 그래서 걔는 요리 가라는 건가? 무장의 숲길 전망대. 왔던 길인데? 요리 가라는 건가? 아, 정말 환장하겠네. 일단 영상은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